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이야기. 네, 그 중에서도 인도의 음식 이야기. 진짜 인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인도 음식도 먹어보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은 아무런 예습 없이 아 그래 인도라는 나라 있지. 그 나라 사람 많고 음식 많지. 인도 무슨 음식이 있을까? 이 정도 느낌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인도 IIM 벵갈로르 대학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신 기순용사 맹현초 교수님 께 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도 음식 하면 카레만 아시는 분들 딱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인도 음식을 보면 또 인도 사회가 또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음식으로 보는 인도 이야기. 카레 말고 인도 음식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다 모이세요. 언제까지 그걸로 버틸 겁니까? 맹 교수님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도에 당분간 돌아가실 일은 없으시겠네요. 없을 거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인도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또 가시는구나. 오자마자. 당장은 아니고 올해 뭐 여름에 한번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좋으십니까 오시니? 좋죠. 네. 한국은 살기 좋습니다. 네. 인도에 비해서 뭐가 제일 좋아요? 잘못 얘기했나? 거꾸로?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공간이 주로 학교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맛있는 음식들이 없어서 그래서 인도에서? 먹는 게 좀 힘들었고요. 인도 생활은 이게 인도 학생 식당에 가면 뭐 웬만한 인도 음식 있지 않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아침에 한 250원 정도의 밥이 나오고요. 250원이요? 한국 돈으로? 네네. 대박. 점심에 한 400원 정도 나오는데 벵갈루루 물가가 싸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는 거고요. 가성비는 뛰어나다. 싸기는 싼데 부실하다. 그래도 뭐 교수 식당 이런 데는 한 2,000원짜리 안 나옵니까? 없습니까? 교수 식당이 따로 있진 않고요.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인도 사람들은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거를 즐겨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외식을 안 해요? 외식은 요즘 들어서는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종교적 문화적 이유까지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저도 외식 어릴 때는 거의 못했습니다만 그건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하나였지 종교적 문화적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힌두교의 그 오염에 관련된 그 사상이 있거든요. 카스트 사이에 이제 교류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위에 카스트가 만진 거를 아래 카스트가 만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래 카스트가 만진 거를 내가 만진다. 특별히 이제 음식물이나 아니면 액체가 들어있는 걸 만지면 오염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내가 먹으면? 네네. 근데 그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 오염이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오염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부정타성 영적인 그런 오염의 개념입니다. 그럼 터치도 안 합니까? 아예? 계층이 다르면 이게 터치도 안 돼?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100%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인도인들은 인사할 때 남았을 때를 거리를 두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안 하고? 네네. 그것도 관련이 그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위생적인 거긴 하지만 그 이유는 연원을 거슬러 올라보다 보면 나하고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이 뭐 만지작거린 뭔가로 다음에 하루 후에 와서 만져도 싫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서로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음식물 같은 거는 서로 이제 터치 안 하게. 최소한 터치하면 씻으면 되는데 씻는 것도 보통 이제 물보다는 이제 신성하게 여기는 소위 부산물들. 이 이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산의대 이광수 교수님이 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유는 신성한 것이고 정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유가 들어간 음식은 나눠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물이 들어간 음식,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나눠 먹는 거는 이거는 서로 간에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드물게 시골 지역에 가면 이제 불가촉 천민이 겸상을 해서 화를 당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화를 당한다는 게 뭡니까?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는 특성상 이제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을 보도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바로 외신을 많이 탑니다. 그러면 터치만 안 하고 같이 있거나 그런 건 괜찮아요. 떨어져 그냥 네네, 말을 하거나 네, 그런 그렇죠. 건 괜찮고. 그런데 말도 안 하려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그런 카스트가 낮은 계급이 만든 음식은 안 먹고 싶은데 외식하러 나가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브라만이 만든 음식이다 이런 걸 광고 포인트로 내세운 식당들도 존재를 했고요. 만든 사람이 누구다. 진짜 정말 진짜 피곤하게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민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와서는 많이 희석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한 세대 전만 해도 결혼할 때 저 집안 양반이야? 양반이야도 아니야? 어느 지역이야? 그것도 가지고 그렇지. 어느 지역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세상에. 그랬으니 그래서 외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럼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는 발달을 했는데 이제 가정에서 먹는 게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 음식의 특징은 그 마살라라 불리는 향신료 믹스거든요. 근데 향신료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섞는 것도 배합 비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요리들 향신료 조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별로 독특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음식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거를 한 번씩 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먼저 참조했던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화면을 띄워주시면 스파이스 인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홍지훈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학자가 쓴 카레로 보는 인도 문화, 이 책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살라 랩이라고 해서 요즘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건 좀 과학적으로 인도 음식을 분석한 책이에요. 또 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라디오로 한석준의 문화시대라는 코너가 있는데, 방송이 있는데 그 안에 환타투어라는 코너가 매주 금요일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고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이네. 출처를 딱 일단 밝히고 출처를 밝히고 시작한다. 정직한 방송.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인도 커리하면 떠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 아실 건데 인도 커리가 인도 커리죠 뭐. 근데 사실 커리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인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 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국어를 학교에서 교양 수업 배울 때 98년 99년에 중국엔 짜장면이 없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짜장면이 있어요. 그게 중국에 원래 있던 장을 볶아서 만드는 면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게 한국식으로 발달을 해서 다시 중국 한식당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인도에서 커리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그 커리라는 게 사실 영국을 갔다가 다시 인도에 들어온 그런 커리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버터 치킨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이제 버터 치킨. 네, 힌디어로는 무르그 마카니라 그러고요. 무르그가 요게 이제 치킨이고요. 마카니가 이제 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닭고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탄두르에 구운 닭고기를 써요. 탄두르라는 게 이제 항아리 모양의 오븐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숯을 넣거나 해서 뜨겁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고기를 굽고 그다음에 빵을 굽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메인 재료가 사실 보면 버터, 토마토, 양파인데 버터는 요즘 들어서 인도에서 굉장히 흔한 식재료입니다. 버터, 인도가 유제품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터도 우리나라랑 달리 인도는 싸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3대 채소라고 불리는 게 토마토, 양파, 그리고 감자입니다. 그만큼 흔한 건데 이제 토마토, 양파가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요구르트, 레몬즙, 고수, 저건 뭐 우리도 잘 먹을 수 있게 생겼네요. 흔한 재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향신료들이 들어가요. 터메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강황이고요. 마늘, 생강, 고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도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들은 사실 아픈 사연이 좀 있거든요. 왜요? 밀면은 전쟁통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꼼장어도 원래는 이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었죠. 가죽을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떤 전쟁이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에 그때 만들어진 음식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음식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버터 치킨. 네, 지금 인도를 상징하는 그다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보통 인도 커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 음식도 그 역사가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왜 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100년이 안 된 요리가 어떻게 해서 인도를 대표하는 전 세계 네, 요리가 되고 전 세계 요리가 됐는지 아이푸드. 네,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몰랐던 이야기죠. 네. 100년도 안 됐다는 게. 몰랐어요. 전 버터 치킨도 잘 몰랐어요. 보통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인도 식당들 있잖아요. 네. 아그땡, 뭐 그다음에 강땡 뭐 이런 식당들이 있는데 아그라, 강가. 네네. 거기 가면 거기 가면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버터 치킨. 이게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 치킨을 시키면 난이랑 같이 먹거든요. 그건 압니다. 또띠아 같이 생긴 거. 납작한 거.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난을 같이 먹고요. 그리고 버터 치킨을 하는 집에 가면 탄두리 치킨도 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탄두리가 무슨 네네. 화덕에 구운 화덕 같은 카레 같은 거 양념 묻힌 양념통 인도식 양념통. 그래서 요런 맛있는 거 많이 나오네. 세트로 먹는데 사실 이 음식은 펀잡 음식입니다. 펀잡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네, 여기가 이제 인도가 이제 막 독립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인도를 잘 모르는 분이 인도라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가 독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인도는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독립할 때도 일단은 여러 나라로 쪼개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그리고 지금 인도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인도 땅이 영국이 지배한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린슬리 스테이트 또는 토호국이라 그래서 그 독립을 어느 정도 유지한 국가들이 있었어요. 인도 안에도. 네네. 그래서 영국이 물러갈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영국이 지배했던 땅은 이제 종교에 따라서 이제 힌두와 그 다음에 무슬림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영국이 지배하지 않은 땅은 그 나라가 결정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운데 하이데라바드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원래는 이제 지배 계층은 이슬람이고 그 주민들은 힌두인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너가 속할 나라를 정하라 그러면 인도가 고민했던 거는 얘네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독립된 나라로 존재를 해버리면 나라 한 가운데 무슬림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하이데라바드 왕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인도에서. 네. 그래서 먼저 복속을 해버리고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 라인이 있죠. 요렇게 있는 라인이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이 있죠. 이게 사실 레드클리프 라인이라 불리는 건데 레드클리프라는 사람이 인도도 모르고 별로 이제 현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너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펀잡주인데 펀잡주에는 무슬림도 많고 힌두도 많은 거예요. 그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냥 저 영국 사람입니까? 네. 선을 그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도 보고 자 그냥 대충 긋자. 저거 무슨 라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레드클리프 라인이라고. 레드클리프 라인.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쪽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제 벵갈 서벵갈인데 이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어요. 그렇게 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큰 문제가 나타났던 거죠. 저쪽은 잘 그 선을 잘 그었는데. 네, 선을 그었는데 큰 문제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키스탄 국경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키스탄 쪽에 살고 있던 힌두교인도 있고 시크교인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도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있던 무슬림들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인도의 정치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은 뭐 건너가겠지. 근데 삶의 터전을 놓고 가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알아서 가겠지. 이 정도 갈 사람 생각한 가고 거예요. 올 사람 오고 하겠지. 선만 그어 놓으면. 근데 이 이동 중에 수많은 약탈과 살인과 엄청난 성범죄들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일단은 갑자기 많은 걸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가고.
그럼 약대를 도적대가 그냥 네네. 등장한 거고. 그래서 이때 죽은 사람 숫자는 요즘 들어서 이제 밝혀지기도 하는데 뭐 5만 명을 보기도 하고 더 많이 보기도 해요. 세상에. 예. 근데 오늘의 스토리는 이 비극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펀잡 지역 요렇게 약간 진한 색깔로 되는 게 펀잡이거든요. 예. 펀잡 지역은 원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인데 농민들의 생활 터전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놓고 간다는 거는 재산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크고 그 다음에 힌두 교인이었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식당이 바로 모티 마할이라는 식당이고요. 네. 네. 그 모티 마할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일단은 원래 사장이었던 분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 나는 알아서 할 거야 그랬는데 거기 직원들 3명이 우리가 모티마을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예. 근데 농사 짓던 사람들이 하루아침 이사를 하면 터전이 없잖아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 세탁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운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펀잡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와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개발했던 게 펀잡 지역에서는 이제 탄두르로 빵을 만드는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예. 근데 판두리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간이나 우즈벡이나 이쪽 지역에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쓰는 그런 화덕인데 여기에 한 1920년대부터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팔다 보니 고기가 남잖아요. 그럼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걸 그대로 팔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흔히 먹던 종류의 커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든 겁니다. 그게 버터치킨이에요? 네,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버터치킨 커리입니다. 약간 슬픈 역사가 있군요. 네네. 근데 이게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인도의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 총리도 여기 단골이었어요. 예. 그래서 해외 나갈 때 그 기내식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정상들을 인도로 데리고 왔을 때 예. 그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식당 이름 뭐라고요? 그 유명 모티 마할. 모티 마할. 네. 이게 원조군요. 버터치킨의 원조. 네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족발이라는 요리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족발이 어느 집의 원조인지는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하여튼 장충동이다. 네, 장충동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적어도 모티마을, 적어도 버터치킨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모티마을이 원조야. 원조 식당이 있어. 네네. 일부 설에 따르면 탄두리 치킨을 만든 것도 모티마을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입증된 게 없고요. 예. 근데 버터치킨 커리를 가장 먼저 만든 곳은 모티마을이라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있습니다. 먹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치킨을 먹거나, 네네. 치킨에 고기를 넣어서 먹거나.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각 집안별로 요리들이 있고 예를 들면 비리안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따지면 약식 만들듯이 쌀이랑 향신료랑 고기랑 채소랑 이렇게 넣고 찌는 그런 요리 쌀 요리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도 각 지방별로 많이 먹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인도계들이 이민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미지를 검색하다 찾았는데 탄두리를 검색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사진이 이게 나와서요. 이게 딱 보니까 미국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탄두리 만들어 파는 집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인도계 이민이 많으니까 탄두리를 갖다 팔고 있어요. 예.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탄두리인데 이건 영국이에요. 영국.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펀잡에서 시작됐던 그런 음식 문화가 이제 인도계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탄두리라는 이 화독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난 우리로 치면 이게 난이죠, 난. 네네. 난. 원래는 이제 이런 화덕에서 요리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긴 하는데 여기서 고기를 굽는 거는 거의 인도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역사도 한 100년 정도 된 거고요. 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영국에도 비슷한 요리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영국, 인도는 서로 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네. 이거는 이름이 치킨 티카 마살라입니다. 예. 치킨 티카 마살라. 근데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그 온라인 찾아보면 과연 뭐가 다른지 논쟁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치킨 티카 마살라는 이제 살코기만 넣고 고기만 넣고요. 근데 버터 치킨 커리는 이제 뼈까지 붙어 있는 부위를 넣어요. 네. 순살이냐 아니냐. 그냥 이 정도 치킨이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치킨 버터는 버터가 좀 메인이고 그다음에 치킨 티카 마살라는 크림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같은 집에서 두 가지 다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문해 보면 순살이냐 아니냐 뼈 좀 넣어드릴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거 베이스를 따로 두 개 만들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니까 많이 하는 게 크림을 좀 더 넣어줘요. 네, 치킨 티카 마살라는 순살 치킨에다가 이제 크림을 더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2001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었던 로비 쿡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치킨 티카 마살라는 이제 진정한 영국의 국가 음식이다. 이 음식은 인기가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이 외부 영향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저 말은 영국은 음식이 뭐 없었다는 뜻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영국인들도 치킨 티카 마살라가 자기네 나라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식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치킨 영국에 가면 치킨 티카 마살라, 인도에 가면 버터 치킨. 네네. 버터 치킨이 더 영국식 이름 같은데. 치킨 티카 마살라는 인도식 느낌. 인도식 느낌. 서로 그냥 서로 느낌 바꾼 거지. 서로 이국적인 느낌을 줘야 잘 팔리니까. 근데 원래는 무르그 마칸이라고 불러요.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 큰 도시의 식당 가면 메뉴판 영어로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버터 치킨이라 쓰는 데도 있고 무르그 마칸이라 쓰는 데도 있어요. 마칸이. 네네. 알겠습니다. 무르그 마칸이. 좋은 거 배웠네. 요즘 그 마트 가니까 이런 류의 치킨들이 레토르트라고 합니까? 인스턴트로 바로 뜯어서 데워 먹으면 레토르트.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데 잘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째 계속 2+1, 1+1 이러고 있어요. 잘 안 팔린다는 뜻입니까? 뭐 아직 자기들 판매량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모양. 빨리 홍보를 좀 하고 싶은지. 네네. 그리고 이제 모티말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빌 클린턴 그 사인도 있고요. 여기에 모티말 식당에 거기는 이제 그 급이 낮은 사람 사인 안 붙여놔요. 빌 클린턴 이렇게 뭐 미국 대통령 뭐 이런 정도 돼야지 이제 사인을 붙여놔요. 그렇게 유명한데요? 그 IIM 맹현철 교수 정도는 안 받아줍니까? 거기는 이제 그 구두칼 들고 신발 정리 이렇게 하고요. 지금 사진은 처음에 창업자 뭐 이런 창업자고요. 여기 있는 분이 그 인디라 간디입니다. 네루의 딸이자 인도 총리를 지냈던 분이고요. 이분도 아버지에 따라서 단골이어서 사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냐면 그 BBC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모티마할. 네, 인더 커리하우스 배틀 오브 버터 치킨. 그래서 이게 3명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2명은 사촌이었는데 이 자손들이 손자때가 돼가지고 누가 원조냐. 그러니까 모티말이 원조인 건 다 인정을 하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정말 원조냐를 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를 BBC에서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원전 논쟁? 그렇죠. 그 집에 이제 카운터 있는 분이냐, 아니면 얼굴이 안 드러났는데 그 후손은 사실 얘가 주방 책임자였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음식이에요, 근데?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국민 음식으로 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 음식의 원조격인 것에 만든 집에서 소송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마티. 네, 이가 이제 그 집 두 사람인데. 모티말. 네. 모티말 또 재미있는 게 사업이 망해요. 모티말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을 망해서 이 가게를 그대로 살리고 리스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모아서 모티말 딜럭스를 만들고요. 다른 사람이 다리아 간지를 만들어서 둘이 열심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7년 이후 유행한 펀잡 음식이 인도 전역에서 외식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이유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에 없었던 거예요. 별로. 그 전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해서 음식을 믿고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저거는 어떻게 믿고 사 먹었을까요? 저거는 이제 파는 사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다 보니까 좀 생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속도로 일반 도로 주변에 작은 식당들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게소 그러면 인도에서는 다바라고 하면 보통 휴게소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트럭에 많이 다니는 길에 식당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비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펀잡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고속도로 주변에서 소규모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너무 잘 팔리니까 아예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가를 대표하는 그 음식거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재밌네. 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길거리 음식으로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은 아니지만 길에 있는 간이식당 음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 관련해서 재밌는 게 그 뭄바이의 도시락 배달하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랬어요. 네, 이제 영화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런치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여기 있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도시락입니까? 도시락 통이에요. 도시락통? 네. 야, 여기 근데 보시면 도시락 통인데 이거 배달하는 분들이 거의 문맹이거든요. 문맹.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들을 해요. 아, 그냥. 네. 이것도 유행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ILO에서 그 인도 노동 현황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인도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게 뭐 데이터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 10% 초반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 ILO에서 나온 데이터는 30% 초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성 중에 노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32%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들은 운명을처럼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면 이게 도시락인 건데 이 도시락 배달은 집에서 아내가 아침에 열심히 만듭니다. 그렇고 이게 그래서 담아 놓으면 이거를 배달한 사람이 가져다가 남편이 일하는 직장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자기가 들고 가면 되지 왜? 그럼 남편이 근데 여성들이 이제 나가는 것도 좀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은 집에서 도시락 싸주면 그걸 들고 자기가 가져가면 되지. 근데 그냥 자기는 몸만 먼저 가고 그때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내가 요리를 해서 남편을 먹여서 출근시키고 그럼 오전에 점심을 만드는 거예요. 점심을 만들어서 배달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도시락 배달 문화가 한동안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사 먹어요. 사 먹어. 아내가 없으면 저것도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밖에서 안 사 먹고 그러니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만든 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와이프가 해준 도시락을 난 먹어야 돼. 그런 겁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위생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믿업지 못하니까. 믿업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손은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수저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인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내 손이 제일 깨끗하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식당 갈 때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그리 깔끔 떠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그 숟가락은 남의 입에 오늘 몇 번 들어간지도 모르는 이 수저를 얘네들이 몇 번 닦았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믿고 먹지 이걸? 그게 시스템입니다. 사회 신뢰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있냐면 그 숟가락 앞에 이게 종이를 씌우지 않습니까? 씌운 거니까 씌우는데 손으로 한번 더 만졌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죠.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믿고 먹는 거지. 식당 가서 그냥 주는 수저로 맛있게 먹어놓고 다른 걸 깔끔 떠는 건 진짜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식당 가면 숟가락을 다 꺼내서 이제
찌개 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깃집 가면 찌개가 끓잖아요.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그래, 그거 차라리 나을 수 있고. 아니면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먹든가. 네, 위생의 문제도 있고. 네. 손이 그거는 말 되는. 아니 제가 말레이시아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식당마다 손 씻는 데가 있더군요. 네네. 그게 왜 손 씻는 데가 있냐고 했더니 화장실 말고도 식당 한쪽에 손 씻는 데가 항상 있어요. 손을 씻고 손으로 먹는다 이거죠. 인도 사람들이 손을 맞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손 씻는 데가 꼭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인도의 식당들은 손 씻는 데들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손을 씻고 뭐 깨끗하네. 손으로 먹는 뭐. 씻고 먹으면 깨끗한 거네요. 내가 씻고 먹으면 제일 깨끗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뭐냐면 사람이 음식을 즐길 때 먼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그다음에 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인도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 이것도 촉감.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손으로 먹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왜요? 그거하고 무슨 밥 먹으면서 봐야 되는데 진짜 안 되겠네. 진짜 안 되겠네. 야. 그래서 사회 변화가 그런 식으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도시락 배달이 많다. 근데 요즘은 많이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요?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아까 정결하고 이런 개념도 이제 사 먹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적용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냥 편하게 사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업들이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고 배달해 먹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비용이 싼가 봐요.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한 4주 전에 인도 그 노동자들 특별히 이제 배달업 하는 사람들이랑 우버 기사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좀 심각하게 적게 월급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한 그 15,000루피 우리 돈으로 25만 원 정도 수준을 못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쪽 바닥에서는. 네. 월 25만 원. 네. 세상에. 그게 평균보다 좀 꽤 많이 낮은 거거든요. 네. 그게 진짜 배달값은 진짜 싸겠구나. 그러니까 배달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싸다는 뜻이네요.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선진국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그 착취 구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버라 그러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우버에 돈을 떼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버는 수수료를 받는 컨셉이죠. 근데 우버가 수수료 받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어떤 업체가 끼어듭니다. 차를 빌려주는 업체가 끼어들어요. 고리대금 업체처럼. 네. 야. 차는 없는데 우버 기사 하고 싶어. 네네. 그러면 차를 빌려줘요. 그거를 빌려가지고 우버 기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차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니 월세로 얻어서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지 뭐. 근데 그런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이제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래서 뭐 망하는 거지.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 이번에 제가 한국 들어올 때 겪었던 건데 그 공항 택시를 먼저 불렀거든요. 새벽 1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어디냐? 보통 오기에 뭐 1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새벽 1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봤더니 얘가 저희 학교 주차장에서 자고 돈 아끼겠다고. 그리고 기사들이 먼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화를 해달라요. 6시 반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자다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곱 떼면서 가는데 불안하죠. 이제 4시간 잤는데 차에서 졸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게 인도의 그런 노동 형식을 보여준 한 예예요. 네. 우리도 그랬지 뭐. 우리도 뭐 택시 운전하는데 막 잠안 오는 약 먹고 하고.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노동 얘기를 더 하자면 그 인도의 실업률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득은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진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득 격차는 많이 나고 그런 상황. 근데 그게 하여튼 소득이 전체적으로 GDP가 늘어나고 성장이 되면 또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좀 쓰고 도시락도 배달하고 그러면 그게 또 조금 밑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나 보죠. 잘 쓰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인도 그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프리미엄이 아닐 수 있는데 뭐 예전에 H&M 입던 젊은이들이 이제 퓨마를 입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비싼 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급화되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또 적어지고 오히려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옷을 옷가게에도 허름한 옷 파는 가게랑 좀 좋은 옷 파는 가게랑 고용하는 사람들은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좀 배운 사람,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더욱더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거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사회상은 아니고요. 뭐 커리가 아까 커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커리가 뭔지에서 아주 간략하게 커리? 예? 말씀드리려고 커리가 커리가 커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요분 아까 가라시마 노보루 역사자인데요. 이런 거를 많이 참여했고요. 마세다리라는 만화에도 등장을 하시는 그런 재밌는 분이시고요. 일본 분이 쓰신 거군요. 네네. 먼저 커리 또는 카레가 등장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연도가 이게 한국말로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번역된 소설이 1848년에 있어요. 여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인도로 파견 나온 영국 공무원이 인도에서 향신료를 배워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커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시로라는 소설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1908년 정도에 연재가 됐거든요. 10분에. 여기도 산시로라는 청년이 선배랑 밥을 먹는 대목이 나오는데 메밀국수 10배 가격이 되는 커리 라이스를 선배한테 얻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10배 가격? 보네. 네. 이게 1908년. 되게 이국적인 음식이었나 보네. 그리고 소개가 이거는 영국에서 건너온 음식입니다 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요거만 보셔도 이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감이 오시죠? 먼저 인도에 와 있던 영국인들이 여기서 자신들의 요리에 인도 마살라를 향신료를 넣어 먹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향신료를 넣은 영국 음식을 만든 거죠. 그게 전해져 온 거다.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넘어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장면 만든 것처럼 짜장면 만든 것처럼 커리 인도 향신료를 보고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만든 게 커리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영국의 커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1747년에 쓰여진 요리책의 커리 레시피가 나와요. 그거를 재현을 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커리랑은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닭고기 요리에 닭을 요리하는데 약간의 쌀을 넣고 향신료를 넣고 끓여냅니다. 그래서 국물이 자박한 것도 아니고, 요게 이제 1747년에 나온 그 요리 책을 따라한 커리고요. 그다음에 1910년에 비슷한 맛이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재료를 보면 비슷한... 그냥 치킨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리고 왼쪽은 1910년에 영국의 한 잡지에 실렸던 커리 파우더 광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혀 노란색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동인도 회사가 뭐도 하냐면 인도에서 쓸만한 거를 본국에 수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왔던 영국인들이 인도에서는 생 그 스파이스를 갈아서 쓰는데 영국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우더로 만들어 가지고 영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동인도 회사.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커리 파우더고요. 이거를 써서 만든 요리가 이제 커리였던 태국 음식 중에도 커리 있죠. 있어요. 그린 커리, 뭐 푸팝뽕 커리. 뭐. 그거는 남인도에서 건너간 걸로 추정이 되는 게 왜냐하면 코코넛을 넣거든요. 그렇죠. 남인도 쪽에는 코코넛을 넣은 커리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커리라는 이름도 영국에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아예. 야, 왜 커리라고 하필 불렀을까? 그 유래가 재밌는 게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더니 얘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어원이 궁금해요. 그냥 커리라면 커리인 줄 알면 되지. 왜 어원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는 척하기 좋습니다. 커리의 어원? 정말 이래서 문과하고 잘 안 맞아. 확실한 어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도 타밀어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타밀은 뭡니까? 타밀나드라고 남쪽에 있는 거기 언어고요. 타밀 사투리. 홉슨 좁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니아들은 너무 재밌는 게 영국에 있는 단어 중에 인도에서 건너온 단어들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커리가 나오고 커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타밀어로 소스란 뜻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챗GPT한테 네. 너 저기 커리의 어원이 어디니? 그러면 타밀어로 소스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타밀어 사전을 보면 커리에는 소스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되게 웃긴 단어인데 어떨 때는 고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생선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채소를 뜻하기도 하고. 거의 우리나라 지금 거시기에 가까운 거시기. 정말 거시기 좀 가져와봐. 그럼 대충 알아서 그러니까 다 가져오잖아요. 채소 요리, 고기 요리, 생선 요리를 그냥 다 그걸 부어서 먹은 거라서 그냥 그게 뭐예요? 이거 생선 몰라? 네. 그래서 깔릴리라고 하는데 원래 단어가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재료 아니면 어떤 요리의 핵심이 되는 재료를 뜻하는 것 같아요. 커리. 까릴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 까릴이라는 말이 건너가서 커리가 되고 커리가 카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된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속이 시원해요 이제? 아니면서 뭐 시원하지까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입장이니까 재미있는 마케팅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Thank you for Curry라는 광고판인데 일본에도 일본이 왜 고마워요? 일본 커리가 있고 영국에서 그러니까 건너온 일본 커리가 있고 인도에서 다이렉트로 건너온 커리가 있습니다. 있죠. 네네. 우리나라도 오뚜기 카레가 있고 네네. 강가에서 먹는 카레가 있고. 근데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 게 그 강성훈 교수님이 남아시아 인사이드에서 찬드라 보스 얘기를 했거든요. 찬드라 보스라고 하며 이제 영국에 싸웠던 독립운동했던 분 중에 이제 무력 항쟁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히틀러랑도 손을 잡습니다. 영국의 적은 나의 편이다. 히틀러랑도 손을 잡고 그리고 일본에도 건너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 인도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제법 건너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카무라 너무 익숙하죠. 나카무라 네, 나카무라 카레라는 곳에서 인도 카레를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인도 델리 옆에 있는 신도시인 구르가람에 빌보드에다가 요 광고판을 일본어로 적어버려요. 이 뜻은 뭐 Thank you for curry예요. Thank you for curry. 네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나카무라 카레가 인도에서 장사하지 않거든요. 일본에만 장사를 해요. 근데 왜 이런 광고를 할까요? 저건 인도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일본어로 된 광고판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일본에서만 장사를 합니다. 인도 사람 또 뭐지 그럼 왜 굳이 인도에 와서 팔지도 우리한테 커리를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인도 사람들한테? 네. 근데 굳이 그 얘기를 왜 인도 가서 하냐고요? 네, 그거를 또 인도에다가 이제 일본어로 지나가는 사람 읽지도 못할 텐데. 물론 밑에 이제 영어로 막 깨게 적혀 있잖아요. 왜 아니 회사 돈을 저렇게 쓰면 돼요? 배임이지 배임. 그렇지. 아무리 기업 이미지가 중요해도 돈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하려면 저건 자기 돈으로 해야지. 아무리 고마워도. 근데 매체 환경을 보시면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이한 거는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게 일본의 어떤 음식 기업이 인도에 와서 카레로 돈 번 기업이 인도에 와서 카레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게 오늘 비즈니스 와이어라는 언론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 사실 빌보드 광고하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면 바로 그냥 PR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장사하면서 저렇게 하면 오케이. 근데 인도에서 장사 안 해서 PR이 된들 안 된들 매출에 영향이 없는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SNS에 뜬대잖아요. 소셜 미디어에 SNS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인들이 SNS에 떴다는 걸 일본인들이 보고 야, 이 카레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가. 그리고 이 카레 특징은 흔히 아는 일본 카레가 아니라 인도식 카레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강조가 되는 인도에서 직접 온 거야. 그 고도의 마케팅이라는 거네. 그렇죠. 야, 머리 잘 썼네. 야, 저거 되게 쌌을 텐데 5개 광고. 그러니까요. 저 빌보드 얼마나 하겠어요. 야, 머리 좋네. 그리고 만약에 그 SNS에 안 뜨고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해도 그냥 얼마 안 하는 거다.
싸니까. 저게 보도돼서 일본에서 저게 회자되기를 바란 그렇죠. 거구나. 자기들이 열심히 또 올렸겠지. 직원들이. 그러겠죠. 네. 열심히 SNS를 막 돌리면서. 교활해. 네. 댓글 부대 동원해서 했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사례 중 하나를 뭘 하냐면 그 광고를 할 때 그 얼마만큼 다양한 언론사에 뿌릴 거냐, 아니면 소수의 언론사에 비슷한 걸 계속 뿌릴 거냐, 이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프리퀀시랑 리치 뭐 이런 걸 이제 광고에서 따지는데, 폭스바겐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에 언론사 하나의 광고를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하루만 광고를 끝내버려요. 그 광고 언론사만? 네네. 그 언론사를 안 본 사람은 못 보는 거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한겨레든 조선일보든 거기 하루 특정 날짜에 모든 광고를 폭스바겐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 회자되라고. 야, 그렇죠. 그 신문 봤냐? 야, 폭스바겐으로 다 미쳤더라. 폭스바겐. 야, 나도 한 번 사서 보자. 아, 진짜네? 와. 그런 바이럴. 그러라고. 바이럴 하려고. 그렇지. 요즘엔 신문 몇 명 안 보니까 그거야 의미가 없고, 이제 그걸 찍어서 SNS로 올리고 그게 돌아가면. 요즘은 진짜 SNS 바이럴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네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SN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SNS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도가요? 네네. 그래요? 이게 인터넷, 그러니까 유행이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쓰는 사람 별로 쓸 건데 페이스북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 그 시점에도 한동안 인도는 페이스북 많이 썼거든요. 자랑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인도 사람들은. 네, 그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자기 셀카 막 올리고.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 차이인데, 인도 여행할 때 궁금해가지고 이제 인도 여행 관련된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안 드러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가서 찍는다든지. 근데 인도 친구들이 인도 여행을 소개하는데 보면 카메라 각도가 늘 이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늘 나오게. 자의식이 강한 분들이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 우리나라도 보면 SNS에 자기 얼굴 나오는 셀카를 올리는 분과 셀카를 절대 안 올리는 분으로 창 나눕니다. 진짜. 셀카를 올리는 분은 셀카 계속 올리고 안 올리는 사람은 계속 안 올려. 내가 내 얼굴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게 나는 싫거나 SNS 안 올려?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대표님 어느 쪽이에요? 저는 안 올리는 쪽입니다. 외모에 자신 없는 쪽. 뭐 하여튼 그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 올리는 사람은 올리는 사람을 싫어하겠군요. 올리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안 올리든 올리는 사람의 그룹과 안 올리는 사람의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외모에 자신 있는 그룹과 자신 없는 그룹. 안 올리잖아요, 본인도. 저는 위화감 조성하니까 안 올리죠. 그리고는 요리 얘기는 아닌데 마살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마살라. 그 마살라는 흔히들 쓰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김치 먹고 면역력이 올라갔어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은 우린 마살라 먹고 건강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살라가 뭔지 아십니까? 마살라 모르는데. 그것도 커리 같은 거 아니에요? 마살라. 그렇죠. 커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커리는 이제 까리라는 단어가 아마도 건너갔을 것이고, 그래서 인도의 영향을 받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요리가 커리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마살라는 커리랑 다르겠죠? 달라요? 네. 나 어디서 마살라 커리 뭐 이렇게 파는 마살라 있던데. 마살라는 쉽게 얘기하면 향신료를 섞은 걸 얘기합니다. 뭐하고 섞어요? 향신료끼리 배합을 해요. 마살라는 그냥 향신료예요. 일종의 복합 향신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향신료는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고추. 우리는 제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향신료. 그다음에 남쪽 가면 방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깻잎도 향신료라면 향신료라고 볼 수 있죠.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 여러 아까 얘기했던 그 카레 박사라는 그 일본의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20가지 정도를 쓰고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한 5가지가 되더라 해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후추, 그다음에 겨자, 그다음에 쿠민, 그다음에 고수, 강황. 그거를 다 섞은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으로 따지면 20개쯤 되고요. 교집합으로 따지니까 5개쯤 나온다. 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를 갈아가지고 이제 쓰게 돼요.
강황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먹고 네. 쿠미는 그 쯔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양꼬치집 가면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네. 쿠미 그거 있고, 네네. 겨자씨. 다들 독특하고 자극적이면서 향이 강한 것들인데. 네. 후추야 뭐. 저걸 섞어서. 네. 야. 저걸 섞어서 요리를 한다는 거죠? 후추도 강하고 고수도 강하고. 네. 그런데 그걸 또 다 섞어. 근데 그렇죠.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강황을 많이 넣으면 네. 카레 맛 날 거고. 이게 이제 맛살라의 교집합이니까 집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니네 집 맛살라, 우리 집 맛살라 보면 다르다. 다 다르고 넣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합비가 다르면 또 다른 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정마다 독특한 맛살을 쓰게 되고 가정마다 이제 음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저거는 향신료처럼 음식을 한 다음에 맛살라를 뿌려서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기보다는 먼저 이제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면 예.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절구들이 있어요. 향신료라는 게 그때 빻아야지 냄새가 탁 올라오잖아요. 야, 그렇지 또. 네네. 그래서 이런 절구에다가 이제 빻고요. 요게 오른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요게 빻아가지고 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요리에 넣는데. 뭐 같은 집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기에 좋은 향신료를 좀 더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예.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모든 걸 섞으면 그때그때 힘드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를 가루로 섞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걔를 가람 마살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람 마살라를 쓰고 여기에 다른 거를 더해가지고 요리를 만듭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고수, 쿠민, 카다멈, 정향, 시나몬 요게 이제 가람 마살라 이제 베이스로 많이 쓰는 거니까 네.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거기에다가 요리에 따라서 그때 더 첨가를 해서 쓰게 돼요. 향신료의 종류가 많으니까 진짜 그 버라이어티가 있군요. 버라이어티. 그리고 인도 친구들이 향신료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게 지금 시판되고 요즘에는 이제 다들 바쁘니까 미리 만들어서 이제 시판을 하거든요. 여기 ITC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대표적인 식품 회사 건데 네. 뭐 토마토 마크니, 뭐 달 마살라 이런 거는 미리 만들어 팔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 회사에서 선라이즈 퓨어라는 걸 파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마살라 음료수입니다. 야, 저걸 음료수로 만들어요? 네네. 물에다가 타 먹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는 게 쿠민 들어가고요. 그 우리 양꼬치 먹을 때 쓰는 거. 좀 무슨 맛이 날까? 그다음에 레몬즙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후추가 들어가고요. 이게 암염이라고 했는데 그냥 암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소금이겠지 그럼. 그 소금 중에서도 블랙 솔트가 있어요. 예. 네. 블랙 솔트는 암염 중에서도 이제 황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 황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그 계란 약간 그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겠지. 그게 들어가요. 저걸 어떻게 먹지? 그리고 이거가 이제 식전에 먹는 거다. 식전에? 네, 에피타이저로 먹는다. 네. 우리로 치면 다시다랑 후추랑 넣어가지고 물에다 다 먹어봐 이거 그건데. 네. 완전 자극적이야 이거. 이거 뭘까 이게?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식전에 먹으면 마치 그 스프처럼 입맛을 돌게 해요. 입맛이 돌아요. 돌게 하겠지. 그다음에 인도인들이 마살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 먹을 수 있다. 근데 인도는 왜 향신료가 이렇게 발달했습니까? 아무래도 음식이 좀 상하니까 자꾸 상하는 맛이 없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신료가 많이 나기도 하죠. 그 후추 때문에 이제 무역들이 인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 이제 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도에 가면 아쉬운 게 뭐냐면 외국에서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지화가 되잖아요. 네? 현지화 형태는 마살라를 넣는 겁니다. 라면이 들어가면 마살라 넣으면 인도식이 되는 거고 뭐든지. 네네. 우리 뭐든지 한국식 치킨이 오면 마살라 넣으면은 그냥 인도식이 되는 거고. 우리 짜장면에 고춧가루 파 먹자. 우리는 무조건 고춧가루 타잖아. 야 고춧가루 좀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의 선호인데 제가 인도에서 태국 식당은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베트남 식당은 좀 가려고 그래요. 왜요? 태국과 인도는 교류가 많고 서로 음식이 많이 섞여 있어요. 비슷해요? 네. 그 얘기는 인도에 들어있는 태국 식당들은 현지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현지화의 방향이 마살라를 넣는 거니까 그 원래 그 태국에서의 맛을 많이 잃어요.
근데 향도 강하고 네. 하니까. 근데 베트남과 인도는 태국과 인도만큼 교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식당들은 현재가 덜 돼 있어요. 쌀국수 제대로 된 거 먹고 싶으면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구나, 인도에서도. 제대로. 근데 또 인도 친구들이 국수를 잘 못 다룹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 있으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누들로드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밀가루와 그다음에 석회가 만나면 찰기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들이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인도 대륙, 인도 아대륙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넘어서 그 아래로는 거의 오진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인도인들은 찰기가 있는 밀가루 반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넓적하게 그냥 난 같은 것만 먹고. 난도 어느 정도 발효가 돼 있는데 예. 다른 빵에 비하면 발효가 굉장히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렇게 스티키한 거, 찰기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물론 면이 없지는 않은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깨랄라라는 남쪽 지역에서 먹는 면이 있고 하나는 티벳에서 건너온 게 있습니다. 그 티벳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나라를 잃고 인도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서 티벳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땜뚝이라는 요리와 뚝바라는 요리가 있어요. 예. 하나는 칼국수 같은 느낌이고 하나는 수제비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게 티벳 요리가 인도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제 국수가 조금 펴진 건 있어요. 그 정도만 있고 네. 국수를 잘 먹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준 시사점이 뭐냐면 그 음식의 확산 속도가 외국 음식이 인도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꽤 느립니다. 느려요? 왜냐하면 향신료라는 게 한번 적응해 놓고 나면 향신료 없는 거는 되게 심심하고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마샬라 뿌려 먹으면 되잖아요. 네. 뭐든지 가져와서 마샬라. 뭐 그러도 되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꽤 끌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상 받고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뜨고, 그다음에 BTS가 글로벌하게 성공하고 블랙핑크가 글로벌에 성공을 한 그 시점에서 이제 인도의 한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한류가 처음에 영화로 뜨고 음악으로 뜨다가 나중에 패션으로 가고 화장품으로 가고 음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나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졌어요. 근데 인도는 이제 한국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음식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음식에 너무 천착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뭐 베타성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살라 때문이다. 마살라라는 그게 강력한 향신료. 우리나라 제 친구들도 해외 여행 가면 3일을 못 견디고 꼭 한식집 야, 너 라면이랑 김치 싸운 거 없니? 김치. 고춧가루라도 좀. 항공기에서 주는 고추장 이거 아껴 먹고. 아유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인들이 인도 이제 그 아마존 같은 데서 고추장이 좀씩 팔려요. 와, 그 떡볶이가 좀 알려져서 인도에서 한국 떡볶이가 떡볶이를 먹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저희 뒷집에 살던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고추장만 사가지고 그 떡이랑 발라서 먹고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떡볶이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 야, 그래 무슨 드라마에 나온다면서 떡볶이. 인도 사람들이 워낙 우리나라랑도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도 자극적인 음식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향신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지 않은 편입니다. 고수 못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수가 세상에는요 고수를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으로.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이야? 아니 그냥 별로 음식 문화가 없는 나라예요. 그냥 먹는 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 그런 거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달라졌지만 새로운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향신료가 좀 어색하긴 하죠. 네.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 사이로 이제 마라탕도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것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뭐 찌란이 들어간 음료수는 못 드실 거잖아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동남아에 가면 라임을 소금과 설탕에 절여놓고 거기다 음료수를 넣던지 물을 넣어서 먹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한국 분들 거의 다 싫어해요. 보통. 그건 싫어해요? 네. 음료수가 달고 짜다. 아, 그래서 단짠이라서.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염 들어가고 그런 한국 사람들이 거의 못 드시죠. 근데 처음부터 맛있었어요, 교수님은? 아, 저는 많은 양을 먹지는 못하는데 그 밥 먹기 전에 조금 먹으면 좋아요. 생각나. 기분 좋더라고요. 네. 야, 인도 사람 다 드셨네. 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뭐? 우리나라는 제피 고추장이 있으니까. 그래, 제피 고추장. 네, 식혜, 라이스 넥타라고 하는 식혜. 그 진짜 외국인들 먹으면 다 좋아해요. 식혜 좋아하죠. 그거 뭐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 코리안 음식 중에는 대표적인 거.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식혜. 무슨 팥빙수. 빙수는 좀 아닙니다. 얼음을 안 먹는 분도 나라도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거야 뭐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다. 콩국수 이런 거 어떨까요? 이상할까? 콩국수는 뭐 이상할까요? 토마토 소스 갈아 넣은 스파게티나 콩 갈아 넣은 콩국수나 뭐 그냥 그닥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세계인한테 자랑할 거는 뭐 별로. 식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혜. 궁중 음식들이야. 어디든지 다 독특한 거 맛있고 많죠. 음식 문화는 서민 음식들 중에서 뭐 글로벌한 게 있느냐. 뭐 떡볶이. 진짜 떡볶이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마샬라. 인도 IIM 대학 맹현철 교수님 전직 IIM 대학 교직원이셨던 인도로 박차고 한국으로 귀순하신 잠시 백수 민 교수님 음식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요. 어디 가서 들어보겠습니까, 사실은. 처음 들어본 게 맞네. 네.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날 배우지 않으면 평생 들을 일이 없어요. 물론 평생. 인터넷 찾아보면 있지. 있기야 있지. 아니 없어. 이거 책을 다 아까 못 봤습니까? 그 세 권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거 언제 읽고 있으냐고. 있기야 있지. 그렇지. 그러나 또 이런 계기에 이런 분이 안 해주면 평생 이런 얘기 못 듣고 지나갑니다. 물론 못 듣고 살다 가도 되지. 그러나 마살라에 대해서 알고 세상 떠나는 사람과 그게 뭔데? 난 한국도 그런 마살라 같은 전통 향신료가 있으면 좋겠어. 그럼 들어오면 그것만 딱 뿌려서 먹으면 그게 고춧가루라니까요. 짜장면 시켜서 고춧가루 뿌려 먹잖아요, 우리는. 네. 자, 맹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